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다니고 있는 올해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이 넘었어요. 남편하고 둘 사이에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평생 가도 아이가 생길 일이 없을 것 같네요.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남자분들이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보내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해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냥 이래저래 제 삶을 돌아보는 넋두리라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적어보려고요. 신혼 때는 금술이 엄청 좋았어요. 아니, 좋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몸이라도 피곤한 날에는 퇴근하기가 무섭다면서 그냥 회사에 있고 싶다고 농담처럼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였어요. 제가 남편을 원하는 만큼 남편은 저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결혼 반년차가 지나니 연애할 때부터 평생 한 번을 안 하던 야근을 하기 시작했고, 하루는 몸이 피곤하다, 하루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가니까 작은 방에다가 간이 침대를 사와서는 자기가 코골이가 심해서 제가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잠도 따로 자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때만 해도 팔이 저리도록 팔베개를 해주고 마주보고 잤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냥 등 돌리고 자는 게 일이었고요. 그 등을 보는 게 어찌나 야속하던지, 아이가 생길 일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다들 이해하실 거라 생각되네요. 한 집에 같이 살면서도 독수 공방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기분을 어떻게 글로 풀어보려고 해도 써지지가 않네요. 제 나이면 아직 한참 때인데 풀지를 못하니 그건 그거대로 엄청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원래 회사에서 회식이 있으면 저는 참석을 안 하는 편이었어요. 회사가 규모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닌데 여직원이 저 혼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여직원들은 회식 자리에 참석을 잘 안 하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여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회식 자리보다 남자끼리 다니는 게 좋다는 분위기이기도 했고요. 언젠가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한참 쌓이는 와중이었는데 안 풀고 배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마침 회사 사람들이 회식 이야기를 하길래 큰맘 먹고 저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술 몇 잔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라도 시원하게 몇 곡 부르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릴까 해서요. 다른 직원들이 제가 참석하는 걸 보고 조금 불편해하는 눈치였는데 저는 스트레스 풀어야겠고 그런 눈치까지 보고 싶지는 않아서 모르는 척하고 따라갔어요. 요즘 제 또래 사람들 회식하는 게 싫다고 하는데 막상 따라가 보니 재밌더라고요. 일단 회사 돈으로 마시는 술이다 보니 눈치 볼 필요 없이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고 하니까요. 그날따라 평소보다 술이 잘 받아서 주는 대로 마시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여직원이 자리에 껴있는 걸 불편해하는 눈치더니 막상 술이 어느 정도 오르니까 저는 안중에도 없고 평소처럼 편하게들 있더라고요. 그날 회식 메뉴가 장어였는데 제가 꼬리를 먹으려고 집으니까 동료 중에 한 명이 저한테 필요도 없는데 꼬리를 왜 너가 먹냐고 하면서 후다닥 집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른 직원이 그 직원한테 꼬리 먹어서 뭐 쓸데나 있냐고 시시껄렁한 농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농담을 하면서 다들 슬쩍 제 눈치를 보는데 그때 알았죠. 제 반응이 어떤가 보려고 일부러 작정하고 하는 농담이었던 걸 말입니다. 그때 저도 조금 취해 있었기도 하고 회식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보니 적당히 맞장구 쳐줬어요. 장어꼬리가 그렇게 좋냐고 그러면 장어꼬리는 따로 집에 포장해 가서 우리 남편 좀 줘야겠다고요. 기운이 얼마나 없으면 1년 가까이 마누라 털끝도 안 건드리고 있다고 나도 미치겠다고 맞장구 쳐줬죠. 그 농담이 끝난 순간 저는 완전 회식 자리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지요. 다들 제 결혼 생활이 어떻길래 그러냐며 별 걱정을 다 해주더라고요. 말인즉슨 멍석을 깔아줄 테니 좀 더 이야기해 보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냥 적당히 받아친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목을 끌어모으니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만 아무리 직장 동료들이라고 해도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뭔가 스릴도 있고 기분도 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사소한 것까지 다 털어놓아 버렸어요. 제 이야기에 사람들 반응은 전부 제각각이었습니다. 짓궂게 굴더니 막상 제가 이야기를 하니 얼굴이 뻘개져서 고개도 못 드는 사람도 있었고 제 이야기가 흥미진진한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중해서 더 이야기해 보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지막엔 제가 많이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 그렇게 힘든 거냐고 한마디 했는데
막상 그렇게들 궁금해하더니 일주일에 그렇게 하면 남편 과로사 한다면서 다들 제 남편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이야기가 진지한 분위기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 회식 자리에 있던 기혼 직원들 중 결혼 2, 3년 차를 넘기는 사람들 전부 다 저랑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리스 생활을 하고 있던 거였죠. 연인이 부부가 되고 부부는 곧 가족이 되는 거 아니겠냐,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봤냐면서 남편한테 공감을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사회생활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아느냐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나는 뭐 사회생활 안 하냐, 나도 피곤한데 그거랑 그건 엄연히 다른 거 아니냐 했지만 다들 하나같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줄여봐라 하면서 훈수를 두길래 그때부턴 저도 김이 새버려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회식 자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몇몇 직원들이 더 마셔야겠다고 하면서 이 차는 내가 쏘네 하면서 자리를 다시 만들더라고요. 그냥 집에 갈까도 싶었는데 노래 한 곡 시원하게 부르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어서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들끼리 신이 나서 저한테 마이크가 돌아올 차례는 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제 차례가 되어서 노래 한 곡 불렀는데 생각한 것보다 기분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더 이상 회식 자체에도 미련이 없고 재미도 없어져서 그냥 집에 가야겠다 싶었어요. 어차피 자기들끼리 일어나서 춤추고 노래하고 놀고 있는데 쓱 혼자 빠져나가도 눈치 못 채겠거니 싶었죠. 마침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노래가 따로 있는지 다 같이 일어나서 아주 흔들어 제끼고 자기들끼리 정신줄을 하나둘씩 놓고 놀기 시작하길래 때는 이때겠구나 싶어서 그때 화장실 가는 척 자리를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가까워오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한테는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그걸 보니 열불이 터져서 허공에다 대고 짜증을 내고 있는데 누군가 제 등을 쿡 찌르더라고요.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저희 회사 과장님이었어요. 솔직히 회식 자리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원체 말수가 없고 과묵한 사람이다 보니 존재감이 희미했거든요. 과장님이 저한테 아무리 다들 취하고 신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회식 자리에 말도 없이 그렇게 나오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괜히 뜨끔해서 남편한테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인사도 못하고 나왔다고 둘러대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거짓말하지 말라더라고요. 다 들켰구나 싶어서 자포자기하고 자리로 돌아가겠다 하는데 과장님이 돌아선 제 손목을 낚아채더니 저를 보고 웃으며 농담이라고 자기도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저 나오는 거 보고 몰래 따라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굳이 저 나오는 거 보고 따라 나왔다는 말을 하는 게 무언가 의미심장해 보였어요. 원래도 자기는 시끄러운 거 싫어한다고 조금 조용한 데서 저랑 단둘이 이야기 좀 나누고 싶다고 하는데 정신 차려보니 제가 과장님 뒤를 졸졸 따라서 걷고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 딱 봐도 손님 하나 없어 보이는 호프집으로 들어갔어요. 조명이랑 나오는 음악은 요란한데 손님 한 명 없으니 분위기가 묘하더라고요. 둘이서 마른 안주에 맥주 하나씩 시켜놓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장 동료끼리 나눈 대화라고 믿기 힘들 만큼 개인적인 이야기들까지요.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남편한테 연락 온 게 거짓말인 건 어떻게 아셨냐고 화제를 돌리는 질문을 던졌어요. 과장님은 나도 결혼했고 맞벌이하는 부부인데 다 알지 왜 모르겠냐면서 애초에 남편이 늦게 오는 걸로 연락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회식 자리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안 했을 테고 이 차에는 따라오지도 않았을 거 아니겠냐며 다 알고 있으니 속일 생각 말라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반대로 질문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럼 과장님 아내분한테서는 아무 연락 없었냐고요? 과장님은 슬쩍 웃으면서 내 와이프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한번 맞춰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과장님 와이프가 집에 언제 오냐는 연락을 했다면 과장님이 여기서 저랑 술을 마시고 있을 이유가 하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과장님은 정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자기네 집도 저희 집이랑 별다를 거 없는 상황이라고 그냥 서류상 부부라고 하니까 부부인 거지. 자기들도 결혼 3년 차 지나고 나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무슨 연구를 했는데 사랑이라는 건 뇌에서 보내는 신호일 뿐이고 그마저도 유통기한이 2년밖에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아마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다들 우리처럼 살고 있을 거라면서 다들 쉬쉬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제가 참 대단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자기 미국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파견 근무 때문에 한 반년 정도 주재원 생활을 하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고 있더라. 쌓인 게 있으면 그걸 담아두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알아서 풀더라고요. 그러면서 덥석 제 손을 잡는데 그때 딱 눈치를 챘어요. 과장님이 저를 따라 나온 이유부터 고민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제 개인적인 부분까지 털어놓게 만든 것까지가 다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였다는 걸 말이죠. 핸드폰을 보니 새벽 4시가 가까워지고 있었고 여전히 그때까지도 남편에게선 연락 한 통 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니까 저도 오기가 생겨서 과장님한테 더 길게 끌고 뭐 있냐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과장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오전 11시가 돼서야 집에 돌아갔습니다. 어이없게도 남편은 제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듣고 해가 중천인데도 작은 방에 만들어 놓은 간이 침대 위에서 꿈나라를 헤매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열심히 애써준 덕분에 집에 와서 따로 씻을 필요도 없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양치만 하고 바로 잠들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풀어서 그런지 아니면 오랜만에 밤을 새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푹 꿀잠을 잤던 적이 또 없던 것 같네요. 주말 동안 남편하고 밥 먹을 때 말고는 따로 말도 주고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주말에 혼자서 시간 보내는 게 일이었는데 만족스런 하룻밤을 보내서 그런지 주말도 총알같이 지나갔네요. 월요일이 돼서 회사에 출근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오긴 했는데 항상 1등으로 도착해 있던 과장님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출근 시간이 지나도 과장님은 오지 않았고요. 그날 저랑 해가 중천이 될 때까지 시간을 보냈던 걸 집에 들킨 건가 혼자 오만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업무용 메일이 아니라 개인용 이메일로 메일이 왔어요. 메일 내용에는 아내 출장 때문에 집이 비어있다는 말과 함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과장님이었고요. 그래서 슬쩍 몸 컨디션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반차를 써서 그 길로 곧바로 과장님 집으로 향했고요. 근처에 도착해서 과장님한테 연락했는데 뭘 날 더운데 밖에 있냐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신축 아파트가 워낙에 잘 되어 있어서 부담스러웠어요. 괜히 제가 엘리베이터 타는 것부터 해서 과장님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기록에 남을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이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보채서 결국 과장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언제 그렇게 걱정했냐는 듯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틀도 안 지나서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또 과장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2시간이 정말 총알처럼 흘러갔어요. 아주 녹초가 되어서 들어누웠는데 그때부터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과장님 눈은 못 마주치고 천장만 보면서 뭐가 그렇게 자신 있어서 이렇게 증거가 남는 만남을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생각도 못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며칠 전 주고받은 이야기 중에 자기가 말을 안 한 게 있다고요. 미국에 주재원 파견 갔을 때 아내분도 같이 다녀왔고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두 눈으로 같이 확인했다고요. 그리고 둘이 합의를 했답니다. 아이 때문에라도 결혼 생활은 유지하지만 누구를 만나고 뭘 하던 간에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말이에요. 말인즉슨 법적인 부부관계는 유지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결혼 전처럼 자유롭게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가족의 형태만 유지할 뿐 개개인은 도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서로 각자의 행복을 존중해 주기로 말이죠. 나중에 알아보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다더라고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어려운 말이라 까먹었네요. 그렇게 과장님과 따로 만나기 시작한 지가 벌써 5개월이 넘어갑니다. 남편은 모르고 있긴 한데 제가 어디서 뭐라든 간에 신경도 안 쓰는 눈치고요. 저는 제 나름의 삶의 활력소가 된 것 같아서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남편하고는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쌓이는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구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이 남편 좀 소개시켜달라고 말을 해왔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 남편 하는 걸 보니 우리처럼 살려고 하면 충분히 살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과장님 아내를 좀 소개시켜줘 보고 싶다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 넷이서 같이 보면 재미있겠지 않냐면서 웃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생각이 많아졌어요. 과장님하고는 이제 그만 만나야 할지
아니면 과장님 말 맞다나 남편을 한번 소개를 시켜줘야 할지 말이에요. 과장님네야 합의가 되어 있으니 저럴 수 있지만 과장님의 직감만 가지고 행동했다가 제 삶이 파탄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상황에 떳떳하지 못한 제 자신이 가장 문제라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 행동이 가져올 결과가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 39살 여자이고요. 중견기업 디자인 부서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늦은 나이까지 결혼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언제 나이를 먹었는지도 모르게 살고 있었어요.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민폐였죠. 그러니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뭐 인연이 있다면 언젠가는 만나겠지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에서도 저 혼자만 여유로웠지 저희 부모님은 아주 절 볼 때마다 시집가라고 잔소리셨어요. 저보다 2살이 어린 여동생은 벌써 시집가서 애가 둘이 있었거든요.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쑥스럽지만 저는 자칭 골드미스여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짝만 나타난다면 언제든지 결혼을 바로 할 준비는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찰나 드디어 제 나이 37살에 짝이 나타났습니다. 재작년 가을이었는데 친구를 따라 테니스장에 갔다가 거기서 남자를 만나게 된 거죠. 제 친구가 주말마다 테니스를 치러 다니는데 저한테도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좀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저랑 남편의 테니스채가 바뀌게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둘 다 솔로인 걸 알게 되었고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5살이나 많은 사람이었는데 화학 박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화장품 연구개발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 종착지는 교수가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본인의 목표보단 어머님의 목표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했어요. 들어보니 남편의 어머니께선 본인 아들 박사 만드는데 모든 뒷바라지를 다 혼자서 하셨대요. 남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하나 남은 외동아들 박사로 한번 키워보자 생각을 하셨고 부유한 외갓집의 도움을 받아가며 돈 고생 없이 남편을 가르치셨대요. 남편도 그런 어머니의 교육열에 곧이곧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대요. 남편이 말하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철이 좀 빨리 들었어요. 우리 집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아버지 없이 힘들어 하시니까 나라도 어머니 속을 썩이면 안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우울해 하시다가도 제가 학교에서 10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오면 울다가도 웃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 박사학위까지 따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절 살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먹고 살 정도는 되잖아요. 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남편은 42살이 될 때까지 연애도 몇 번 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본인 인생엔 공부랑 일 이렇게 2개밖에 없다고 했으니까요. 남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나서 알게 된 게 사람이 속도 깊고 박사라는 타이틀에 잘난 척하는 것도 없었어요. 남편 말로는 자기는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만 해도 빵빵 터지는 의외로 유머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한 3개월 정도 연애를 했을 때 저희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충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거침없는 성격의 저희 여동생이 언니, 근데 그 사람 혹시 무슨 하자 있어서 여태까지 결혼 못한 거 아니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여태까지 장가를 안 갔냐는데 전 그 소리에 기분이 나빠. 야,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무슨 하자 있어서 결혼 못하는 거니? 그럼 나도 하자 있어서 여태 결혼 못하고 있는 거야? 라며 말 좀 조심해서 하라고 성질을 팍 냈어요. 사람을 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냐고 뭐라고 했죠. 그렇게 남편과 6개월 정도 연애를 했을 때 남편이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본인 어머니 한번 뵈러 가자면서요. 솔직히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를 뵙기 전에는 굉장히 까탈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의 박사까지 만드신 분이고 본인도 그 연세에 여자대학까지 나온 엘리트이시니
좀 어려운 분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소탈하시고 풍채도 뻔하셨죠.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너무 반가워요. 아들한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만 들었지. 이렇게 얼굴까지 보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어디서 이런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는지. 홍 박사가 여태 한 일 중에 미애 씨를 데리고 온 게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라며 저를 막 반겨주시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어머님과의 첫 만남을 잘 가졌어요. 그리고 서로 결혼 얘기가 나와 저희 부모님과도 만남을 가졌고 저희 부부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저희 여동생도 남편을 보더니 저번에 본인이 말 실수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서로 경제적 능력은 갖춰져 있기에 결혼 준비하면서 큰 소리도 한번 내지 않고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결혼을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저는 남편이 제 운명인 것 같다며 신나게 떠들고 다녔네요. 그리고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남편과의 연애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는데 남편이 절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었어요. 행동 하나하나에도 조심스럽고 저를 막 대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더 절 신뢰하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작년 4월 저희는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황리에 결혼식까지 마치고 며칠 뒤에 출발하는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신혼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과 첫날 밤을 갖게 되었죠. 사실 저는 남편과 6개월 동안 만나면서 만나는 기간도 짧았고 횟수도 적었기에 처음으로 같이 밤을 보내는 시간이었죠. 남편은 먼저 씻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고 저도 남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남편이 나와 저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처음으로 함께 맞는 밤이어서 그런지 마음이 막 설레고 떨리더라고요. 나이가 38이나 먹었지만 나도 여자는 여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혼자 피식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샤워를 다 하고 밖으로 나가니 남편이 안방에서 절 불렀고 방에 들어가니 와인과 몇 가지 안주를 세팅해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수고스럽게 준비를 해둔 남편에게 언제 또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침대에서 마시면 불편하니까 우리 밖에서 먹고 들어와요 라고 하니 약간 당황을 하는 목소리로 아니, 그냥 방에서 간단하게 한 잔 마시려고 했지. 긴장도 좀 풀 겸 해서.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마시자 하는데 귀엽고 방에서 마시자고 하는 남편의 성화에 그럼 뭐 알겠다며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침대에 기대 이야기를 하며 한 잔, 두 잔씩 와인을 마시니 술 기운이 조금씩 올라왔고 결혼식이 끝나서 그런가 긴장이 풀려 거사를 치르지 못한 채 그만 잠에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잠에 들었을까요? 중간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 잠에 깼는데 아니 옆에 있어야 할 남편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 어디 간 거지 싶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용한 집안에 속닥거리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 집안 전체를 가득 채우는데 저는 차마 그 방문을 열지 못했고 남편의 대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기 언제까지 있을 건데 내가 꼭 이런 일까지 검사를 맡아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이랑 연애할 때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이제 나도 좀 숨 좀 쉬자, 응? 이라고 하는데 저는 남편이 누구랑 통화를 하는 줄 알고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내가 결혼 허락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이 정도는 내가 검사할 자격 되는 거잖아. 근데 뭐?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이제 결혼했다 이거야 뭐야? 어떻게 네가 이 엄마의 말을 거역할 수가 있어? 어? 라고 하는데 엄마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다 끼쳤어요. 그리고 다리까지 막 떨려왔죠. 저는 무슨 제가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 새벽에 시어머니가 왜 저희 집에 왔고 왜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싶었고 곧이어 아들 엄마가 좀 흥분했네. 화내서 미안해.
그러니까 엄마 이번에 딱 한 번만 확인하고 이제 두 번 다시는 확인한다 소리 안 할게. 엄마는 여태까지 살면서 우리 아들이 뭘 하든 다 지켜봤잖아.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엄마 말 듣자. 라고 하는데 남편이 오늘은 미애 씨 잠들었으니까 일단 돌아가. 나도 오늘은 좀 피곤해서 안 되겠어. 라고 하는데 지금 저 얘기가 누가 들어도 저희 부부를 지켜보겠다는 그런 말인데 저는 참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싶었고 문 밖으로 나가니 세상에 남편과 시어머니 둘이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제 모습에 기겁을 하는 남편과 무덤덤이 절 쳐다보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시어머니의 그 무표정에 더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그 두 사람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둘이 나눈 얘기가 지금 뭔 소리냐고 혼자 난리를 쳤죠. 그러니 남편은 어버버하며 자기 엄마만 쳐다보고 있고 시어머니는 절 있는 대로 노려보시는데 제가 알고 있던 시어머니와는 180도 다른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얘, 이게 지금 동네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를 일이니? 아니 내가 네 시애미로서 아들네 집에도 못 오니? 라고 하시는데 지금 누가 그걸 말하는 거냐고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나눈 대화가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 했죠. 확인하는 건 무슨 소리고 이번 한 번만 본다는 건 뭔 소리냐고 하니 내가 애미로서 그거 볼 권리도 없냐? 얘는 내 소유지 네 소유가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전 순간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게 빨리 시어머니 내쫓으라고 했어요.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한다고 하니 본인 엄마한테 사정을 하며 제발 나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고 나니 그제서야 나갔고 남편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며 오해라고 하는데 저는 그 길로 짐 싸들고 집에 간다며 나왔어요. 그러니 남편은 자기 엄마가 약간 집착이 있다며 이제 당신하고 살면서 엄마랑도 서서히 거리를 둘 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거리를 둬서 될 일이냐고 난리를 쳤어요. 당신한테 완전히 속은 것 같다고 하며 집을 나왔죠. 그리고 차에 올라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신혼 첫날 밤에 이게 무슨 일이지 하던 찰나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 세아가 내가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마음이 좀 울적해서 그런 짓을 한 것 같아 라며 두 번 다시 그런 일 없을 테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우리 아들 혼자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에 더 정내미가 떨어져 그 길로 바로 친정집에 내려갔어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건 한순간이라고 생각했죠. 그 손가락질이 무서워 내 인생을 저 사람들에게 바칠 순 없다고 생각해 그 사람과의 연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날 밤에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되려 하늘이 도와 이 정도에서 끝낸다 생각을 했어요. 전 그렇게 집 문제랑 이것저것 해결해야 될 게 있어서 그 사람과 만나야 될 일이 몇 번 있었는데 하도 이 사람이 저를 안 만나주려고 해서 제가 무작정 이 사람의 회사 근처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 회사 근처 카페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몇 번씩 그 카페를 들락날락거리니 그 카페 사장 아주머니께서 제게 긴히 할 얘기가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 이 사람 알고 보니 전에도 몇 번이나 이런 적이 있었다네요. 그때도 어떤 여자랑 그 여자의 엄마까지 와서 대판 싸우고 갔다는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언급하며 완전히 정신병자라고 어떻게 신혼 첫날 밤 신혼 여행지까지 와서 그러고 지켜볼 수가 있냐고 니네 모자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아가씨 제가 동생 같고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그 남자랑 시작을 하는 건지 끝을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끝을 내는 거면 단숨에 끝내세요. 제가 여기 회사 밑에서 카페를 12년 정도 했는데 저 남자 엄마라는 사람 보통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저 남자 입사하고 1, 2년 동안은 매일같이 같이 출근하고 우리 커피숍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같이 퇴근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기어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생기더만 아가씨랑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얼른 끝을 내세요. 라며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돌아가는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뭐가 그렇게 급했다고 이미 늦은 나이에 조금 더 잘 알아보고 결혼을 할 걸 동생의 말을 들을 걸 후회가 밀릴 듯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사이코 같은 두 모자에게 하루빨리 벗어나게 되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위안을 삼고 있죠. 지금은 그 사람과 끝낸 지 1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남아 힘이 드네요. 이제는 두 번 다시 결혼 생각 없고 그냥 혼자 살려고 마음먹었어요. 제 팔자가 결혼할 팔자가 아닌가 봐요. 결혼해서 애 둘 정도 낳고 옹기종기 살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겐 평범한 일이 제겐 이룰 수 없는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아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제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결혼 준비를 하시거나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정말 잘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결혼시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무더운 여름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며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사례자님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본 모습을 숨긴 건데 당연히 사례자님이 모르셨을 법하죠. 지난 일들은 다 잊으시고 다가올 좋은 일들만 생각하시며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는 이혼하고 싶을 만큼 힘들기도 했지. 그때 난 내가 우리 집의 양성 평등의 가장 큰 가치관을 두고 살고 있으며 남편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 오늘의 주제는 나는 28살에 결혼을 했어. 친구들 중에는 결혼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지. 부모님 세대에서는 30대쯤 되면 언제 결혼할 거냐는 질문을 하지. 어린이집 엄마 모임에서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 세상에 결혼한 인구가 전체의 몇 %나 될까? 삶에서 결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걸까? 결혼은 사회가 만든 제도야. 1차원적으로 생존과 번식을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닐까 생각해보지. 출산이 목적이라는 뜻이야. 출산 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이를 돌봐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경이 되면서 사회에 필요한 일꾼을 배출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 지원, 학교가 추가된 것이지. 그렇다면 4차 산업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결혼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결혼의 의미는 무엇일까?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 결혼은 온 나라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 현재 옆에 서 있는 이 사람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아끼고 사랑하겠노라 하면 결혼식에 오신 분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지. 공식적이지 않은 동거는 문화적 측면에서 결혼으로 인정받지 않는 듯해. 할리우드 배우들의 연애 기사를 보면 할리우드 대표 커플 A와 B는 오늘 딸을 출산했다. 이들은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라는 글을 종종 봐. 누가 봐도 이 둘은 결혼과 다를 바가 없는 부부인데 꼭 결혼식을 해야 부부인 걸까?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면 남편과 결혼한 나는 동거인이야. 동거와 결혼을 구분짓는 일은 쓸모가 없는 듯하지. 어찌됐건 동거나 결혼이나 같은 의미로 묶어본다면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걸까? 아직 10대에도 오르지 못한 한 자리 나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딸의 대답은 잘 모르겠다. 아빠, 엄마가 결혼을 해서 본인이 태어났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결혼을 할 거니? 하고 싶니? 하고 물어보면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해. 그럴만도 하지. 호기심도 많고 마냥 장난감 하울 유튜브에 푹 빠져 예쁘고 재밌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을 나이에 결혼이 무엇이냐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 20대, 올해 30살에 진입한 막내 동생. 동생은 올해 1인 가구로 독립을 해 엄마와 따로 살고 있어. 그런 동생이 몇 년 전 비혼을 선언하게 됐는데 그게 여자친구에 대해 묻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 건지 나는 흙수저라 집 해갈 돈도 결혼해서 애 낳아 드릴 정성도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어쨌든 남동생은 현재 비혼 선언을 했지. 하지만 내가 아는 내 남동생은 그렇게 자신의 말에 무게를 두고 살지 않는 편이야.
언젠가 바뀔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비혼, 홀로 사는 라이프. 그달의 월급은 그달에 다 쓰자, 소비주의. 이런 게 인생이지. 어차피 모아도 집 사기 어려운데 지금은 즐기자는 마인드. 30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 같은 사람들의 대답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혼자가 편하다고 해. 그러나 아직 결혼을 안 한 30대 내 친구의 대답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 꼭 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하지 않을까? 다수의 결혼에 대한 압박과 다수의 결혼 경험자가 주변에 널린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호기심이 보일 것 같아. 내 친구는 외로움을 안 타지. 오히려 썸 타는 도중 옥신각신 시간 낭비하는 것이 더 귀찮고 싫대.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 중 30대 갓 결혼한 남직원들은 현재 결혼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어. 결혼은 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을 홍보하기도 해. 결혼 후에 옥신각신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혼은 좋은 것이지. 60대 사별하신 우리 엄마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인 걸까? 보수적인 아버지의 영향과 유교 세대의 엄마에게 이혼은 절대 안 될 말인 것이지. 실제로 엄마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을 보고 흠이라고 이야기를 해. 자식의 결혼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셨지. 이상하게 두 딸들은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결혼해서 바로 아이도 낳고 잘 살아. 우리 엄마는 손주가 벌써 5이야. 엄마는 친구분들 모임에 가면 부러움의 대상이래. 알아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제일 성공한 엄마라나? 엄마 친구분들, 이모들 사이에서 우리 엄마는 성공한 삶을 산 사람으로 추대받고 계시지. 내가 한 건 없지만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라니 고마울 따름이야. 70대,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첫 손주로 태어난 날 정말 예뻐하신 우리 할머니.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내가 고3일 때 할머니는 매일 저녁 도시락을 싸서 학교로 오시곤 했어. 할머니는 아들 많은 집에 유일한 막내딸로 태어나셨지만 아들이 중요한 구한말 시대에 천대받고 자라셨다고 해. 학교를 못 다닌 서름과 남편의 그늘 아래에서 지낸 서름이 있으셨던 것 같지. 그래서 내가 대학을 다니던 그 시기에 할머니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어. 어렸을 때 못 배운 서름을 느지막이 풀고 계셨던 거야.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는 항상 영어 공부를 하고 계셨고 나는 할머니 영어책 아래 영어 발음을 한글로 옮겨 적는 일을 했지. 내가 대학생 때 쓰던 전자사전도 들었던 기억이 나.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할머니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중에 취직해서 돈 벌면 멋지게 살아라. 이제는 남편 도움이 아닌 너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시기지 않니? 남자들보다 더 멋지게 살아라. 결혼도 하지 말고 혼자 멋지게 살아. 어쩌면 그러한 삶은 할머니의 바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지 난 남편의 그늘 아래 살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 부분을 닮았나 봐. 그리고 난 할머니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아? 적어도 결혼 안 하고 여자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말이야. 어쨌든 우리 할머니는 비혼을 선택하라고 하셨어. 그 당시에 비혼이란 단어조차 없었을 때였지만. 앞의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내 주변의 견해지만 사람마다 결혼의 생각은 다를 것 같아. 내가 내린 결혼에 대한 결론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하지만 결혼을 한다면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보고 하는 것을 추천해. 다수가 결혼에 대해 내린 정의는 한 번 하면 평생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결혼을 하기 전 먼저 나의 가치관을 알아야 하고 그 가치관이 배우자의 가치관과 결이 다르면 안 될 것이야. 대화를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서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으며 취미나 좋아하는 것이 배우자와 같아서 그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야 하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일어설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고 배우자도 그러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 언뜻 보면 단순하지만 경험해본 사람은 그 참뜻을 알 거야. 8년차 애송이가 내린 행복한 결혼에 대한 조건들이야.
어쩌면 연애 기간을 반복하면서 나를 찾고 나에게 맞는 배우자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 정답은 내 마음속 안에 있어. 그리고 그건 절대 평균화되지 않지. 각자의 생각이 다르듯 나에게 맞는 배우자상도 다르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상대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해보자.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실컷 연애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고 결혼하라는 말. 연애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나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정답 근처에 가지 않을까? 나는 요즘 우리들의 결혼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의 육아 휴직이 아닌가 싶지. 물론 몇 년 전에는 이혼하고 싶을 만큼 힘들기도 했지. 그때 난 내가 우리 집에 양성평등의 가장 큰 가치관을 두고 살고 있으며 남편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 우린 좋아하는 것이 비슷하지가 않아. 영화 취미도, 영화에 대한 취향도, 여가 시간을 즐기는 아이템도, 술 취향도, 개그 코드도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지. 그러다 보니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없어. 유일한 것이 가족 여행이랄까? 여행 코드도 그렇게 비슷하지가 않아. 싸우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싸울 바에는 여행을 가서 따로 다니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 물론 아이들이 없을 때 이야기야. 지금은 여행 코드는 아이들 취향인데 나의 즐거움을 조금 놓아놓고 아이들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는 걸까? 아이들이 커서 각자의 여행을 가지게 되면 그때 우리 부부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해. 어쨌든 나는 앞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시간을 행복으로 가득하게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되도록 열심히 하고 싶고 최대한 대화를 나누며 남편의 입장에서 고민해보고 싶고 나의 결혼 생활을 보람되게 보내고 싶지. 결혼을 추천하고 싶지도 반대하고 싶지도 않아. 확실한 건 쉬운 것은 절대 아니고 행복감도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높아. 노홍철이 라디오 방송 끝에 항상 하던 말이 있지. 모두들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하면서. 인생에 정답이 있나요? 없죠? 인생에 정답은 없죠. 결혼을 해서 행복할 것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행복한 경우도 있고 불행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자기 자신이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우, 맞죠. 팩트죠. 본인이 찾아야 돼. 남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닌 거고. 믿어서도 안 되고. 결혼하고 나면 뭐든지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시간, 돈, 아깝다고 느끼면 사랑 없는 동거일 뿐이죠. 그쵸. 맞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남녀간의 주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익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나 살아온 인생 이야기도 좋습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